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계시는 마이클 첸 박사님의 건강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첸 박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병원에서 6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소중한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비싼 영양제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도 없죠. 매일 조금씩 쉬운 방법으로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첸 박사님의 이 말씀처럼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첸 박사님은 3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매일 10에서 15분 정도만 자신의 몸을 살피고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에서 10년 더 건강하게 사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잠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하루에 2번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세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어디가 뻐근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첸 박사님은 본인도 매일 아침 이런 습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92세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실 수 있는 것도 이런 꾸준한 관리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처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작은 관리만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첸 박사님은 건강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몸을 풀어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가능하면 매일 조금씩 걷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함께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첸 박사님의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잠이 더 잘 오고 몸이 가벼워지며 기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첸 박사님의 이 말씀처럼 건강한 장수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의 행운까지 모두 가져가세요. 첸 박사님은 건강한 장수의 시작점으로 발 건강 관리를 특히 강조하십니다. 우리 몸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첸 박사님의 이 말씀처럼 발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발 건강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장 질환 위험이 35% 낮고 낙상 위험도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첸 박사님은 발이 건강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전신 건강도 좋아집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발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피로감도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첸 박사님의 오랜 환자였던 78세 김순옥 할머니는 발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다리가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첸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추천하십니다. 먼저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담갔을 때 편안한 정도면 됩니다. 15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면서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립니다라고 첸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발을 물에서 꺼낸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잘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을 완전히 말린 후에는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마치 얼굴에 크림을 바르듯이 발도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발 관리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60대에는 발 마사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70대 이상이 되면 좀 더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을 관리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상처가 생기면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발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첸 박사님은 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에 갑자기 붓기가 심해질 때, 발가락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변할 때, 발에 통증이 계속될 때,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을 때, 특히 겨울철에는 발이 차가워지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고 실내에서도 발을 차갑게 두지 마세요. 발이 차가우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볍게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펴고 구부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 정도는 맨발로 걸어보세요. 물론 바닥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첸 박사님의 환자였던 82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발 관리가 귀찮았는데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더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발가락 운동부터 해요. 그러고 나면 하루가 더 가볍게 시작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함께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발 마사지는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건강한 발은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발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고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첸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발 건강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첸 박사님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정화 시스템이자 면역력의 중심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첸 박사님은 겨드랑이를 우리 몸의 자연 정화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전신의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겨드랑이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감기가 잦고 자주 피곤해하시던 할머니는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하신 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요즘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첸 박사님이 추천하시는 겨드랑이 관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이 씻기입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강한 비누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겨드랑이 피부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말리기입니다. 겨드랑이를 꼼꼼히 말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자라기 쉽고 림프절 기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겨드랑이에서 목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림프에게 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겨드랑이 관리가 자연스러운 해독 작용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첸 박사님은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이런 자연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더불어 면역력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관리법도 제안하십니다. 겨드랑이에 천연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림프절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겨드랑이까지 신경 쓰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드랑이 건강에도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겨드랑이가 평소보다 많이 부었을 때, 만지면 아프거나 불편할 때, 피부색이 변했을 때, 덩어리가 만져질 때. 첸 박사님은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겨드랑이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샤워 후 겨드랑이를 더욱 꼼꼼히 말려주시고 가끔은 맨살에 바람을 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첸 박사님의 말씀처럼 작은 관심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발 관리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겨드랑이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허벅지 관리입니다. 첸 박사님은 허벅지, 특히 안쪽은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리가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세대학교 심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의 대퇴동맥은 전체 혈액의 약 20%를 운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첸 박사님은 허벅지는 마치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76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감을 호소하시던 할아버지는 허벅지 관리를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걷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덜 찹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벅지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마사지입니다. 첸 박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5분씩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추천하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간단한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첸 박사님이 추천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나비 자세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50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텔레비전 보실 때 하셔도 좋습니다. 피부 관리도 혈액순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 안쪽 피부가 건조하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허벅지 관리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허벅지 관리를 하는 노인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허벅지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으로 첸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습관을 추천하십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 규칙적인 허벅지 마사지, 적절한 보습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71세 김미영 할머니는 처음에는 허벅지 관리가 귀찮았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허전해요. 특히 저녁에 하는 마사지는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허벅지 건강에도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독 붓는 경우, 허벅지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피부색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걸을 때 다리가 자주 저리는 경우. 첸 박사님은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겨울철에는 특히 허벅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신 후에 마사지를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허벅지 관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 관리, 겨드랑이 관리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심장은 행복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허벅지 관리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허벅지 관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심장 건강을 위한 허벅지 관리와 함께 우리 몸의 신경계 건강을 좌우하는 등과 두피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첸 박사님은 등과 두피는 우리 몸의 중앙 통제실과도 같습니다. 이곳이 건강해야 온몸의 신경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28%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첸 박사님은 두피 건강이 좋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마치 흐린 안경을 깨끗이 닦은 것처럼요. 75세 이명자 할머니의 경험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두피 마사지와 등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안 헷갈립니다. 두피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첸 박사님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5분씩 하는 것을 추천하십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등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자 신경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첸 박사님은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추천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벽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등을 펴보세요. 마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위로 쭉 늘려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등과 두피 관리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긴장이 대부분 등과 목에 쌓입니다. 이곳을 풀어주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자세 교정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른 자세는 신경계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TV를 보실 때도 등받이에 바짝 기대어 앉으세요. 허리를 똑바로 펴는 것만으로도 신경계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등 스트레칭 하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아침 습관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허리도 덜 아프고 걸음걸이도 더 똑바로 되었어요. 신경계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으로 첸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을 추천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목 돌리기, 식사 후 가볍게 등 펴기, 잠자리에 들기 전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 하루 중 틈틈이 심호흡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주의해야 할 신호들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목이나 등의 통증, 손발이 자주 저리는 증상, 평소와 다른 심한 피로감, 겨울철에는 특히 등과 목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과 등을 마사지하듯 씻어주시고 실내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신경계 건강을 위한 등과 두피 관리는 다른 건강관리법들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 관리로 시작해서 겨드랑이, 허벅지, 그리고 등과 두피까지 이 모든 관리가 서로 연결되어 전반적인 건강 향상을 가져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한 부분이 좋아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첸 박사님의 이 말씀처럼 등과 두피 관리는 전신 건강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두피를 마사지하고 등을 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건강한 신경계를 만들고 더 활기찬 노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 겨드랑이, 허벅지, 그리고 등과 두피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첸 박사님은 이러한 관리법들은 각각 효과가 있지만 함께할 때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적 관리를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8에서 10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장수는 우연이 아닌 관리의 결과입니다. 85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통합적 관리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시작했어요. 발 관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늘려갔더니 지금은 모든 관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저보다 더 피곤해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연령대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도 다릅니다. 60대,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사지의 강도를 조금 높여도 좋고 스트레칭도 더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70대, 부드럽고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균형을 잘 잡고 천천히 동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이상, 가장 기본적인 동작에 충실하되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전략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활용하세요. TV를 보면서 발 마사지를 하거나 식사 후 가볍게 걸으면서 허벅지 운동을 하는 식입니다. 건강관리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기, 즐겁게 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기, 작은 성공을 칭찬하기. 79세 박영민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는 게 복잡했는데 이제는 하루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연스럽게 몸을 돌보게 되었어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첸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강조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불편해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세요. 지금까지 92세 현역 의사 첸 박사님의 건강장수 비결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허벅지, 그리고 등과 두피까지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조금씩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첸 박사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관리법들을 내일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